2022년 코비드-19 팬데믹은 사람들의 일상을 새로운 형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거리두기는 완화되었고 마스크의 사용도 부분적으로 허용되었죠. 영업시간 제한 등도 해제되어 거리는 점점 코로나 이전의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들도 남았습니다. 실내 마스크가 허용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 실시간 비대면 방식의 플랫폼을 활용한 회의들은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일상, 뉴노멀의 시기를 맞이한 새로운 일상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학에 관한 인식에는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다국적 과학기술기업 3M은 기존으로부터 지속해오던 소시, 과학에 관한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사람들의 생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 과학쿠키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쿠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과학쿠키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2020년 초 중국 우한으로부터 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는 빠른 전염력과 확산력에 의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초기 대응에 미숙했던 여러 국가들은 이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인해 팬데믹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촉발된 mRNA 백신의 개발, 그리고 발빠른 학술적 대응 및 임상 과정의 단축화와 같은 과학계의 조기 대응을 통한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의 성공적인 억제 덕분에 몇몇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팬데믹 종식 시기와는 다르게 2022년 올해를 기점으로 세계는 일상을 회복해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백신 접종의 성과로 인한 치명률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부족한 임상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안정성 그리고 효과를 어느 정도 검증하는 데 성공했죠. 이와 같은 대응과 결과의 일부는 대중으로 하여금 과학에 대한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이번 3M의 SOSI, 즉 소시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M에서 조사한 소시의 결과, 그리고 동향을 들여다보면 조사 대상은 약 17개국, 국가별 1000명의 일반 대중, 이들 중 10%의 비율은 오피니언 리더였으며 조사 시간은 약 20분, 오프라인과 온라인 인터뷰 혼용으로 진행했습니다. 글로벌 17개국 평균 조사 및 글로벌 트렌드 분석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10개국 추정 결과 평균으로 분석하였으며 모든 설문의 결과는 통계 95%의 신뢰 수준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설문을 위해 소시는 과학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였습니다. 과학은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는 과정이자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논리적인 획득, 관찰, 실험, 그리고 특정 주제에 관한 사실들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이죠. 설문의 결과를 들여다보기 위해 과학쿠키는 한국 3M 본사에 직접 방문해 여러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SOS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SI는 State of Science Index라는 풀 네임을 가지고 있고요. 2018년부터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를 하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글로벌의 17개의 나라를 선택을 해서 저희가 2018년부터 진행을 해왔고요. 네. 한국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간단하게 본다면 소시란 대중들이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하는 인식도 조사로 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과학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좀 긍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과학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거의 87% 정도의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87%면 아주 높은 비율이에요. 아주 높은 비율입니다. 참고로 제가 다른 글로벌 데이터하고 비교를 하면 저희 지수가 엄청 더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평균적으로는 한 어느 정도 나오나요? 저희 글로벌 지수를 나오나요? 잠깐 보면요. 세계의 과학 지수에 대한 결과가 52%가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보다는 좀 낮지만 그래도 글로벌의 우리 대중들이 과학에 대한 인지가 상당히 좀 높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뭐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한 30% 정도 차이가 맞습니다. 나네요. 네. 굉장히 많이 네. 신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과학이 우리 네. 삶에 이로운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좀 많다. 세계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저희도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최초에 2018년부터 이 과학 지수를, 현황 지수를 파악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2020년에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과 후를 명확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실 단순하게 과학에 대한 중요성을 국민들이 막연하게 필요하다라고 여겼다면 팬데믹 기간 동안의 과학에 대한 인지는 네. 훨씬 더 명확하게 이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학문이다라고 본 거죠. 그 이유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네. 여러 우리 대중들이 바이러스로 인해 많이 힘들어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또 막기 위해 우리가 백신을 또 개발을 했고 예. 그 백신도 어떻게 보면 과학의 하나의 학문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보니까 예. 그러한 하나의 이슈가 국민들한테 과학에 대한 인지를 좀 더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지구 환경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네. 지구 환경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보존할 수 있을까? 그거에 따른 솔루션을 어떻게 제안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예. 과학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고통인 팬데믹 상황을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맞습니다. 빠르게 우리가 초동 조치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삶의 영역에서 체감한다 뭐 이런 맥락으로 생각을 해볼 수 맞습니다.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중은 해외 대비 과학과 과학자들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2021년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했지만 과학에 대한 신뢰는 87%, 과학자들에 대한 신뢰는 80%로 나타났죠. 과학이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약 86%에 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체 글로벌 수치에서는 52%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본다면 아주 고무적인 수치입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한 가지로 꼬집을 수는 없겠지만 팬데믹 이후에 과학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점점 줄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 세계가 힘든 시기를 겪게 한 코로나로 인해 질병에 대한 극복과 일상의 회복에 대한 염원이 과학에 대한 믿음으로 투영된 것이 아닐까 하는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시에서는 과학을 접하는 대중이 어떤 매체를 사용하는가에 따른 신뢰도를 알아보는 측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흥미로운 데이터였습니다.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기성 미디어 대비 SNS로 알려진 뉴미디어의 정보가 약 30% 이상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이번 SOSI 결과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이 과학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음에도 잘못된 정보,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 같은 것들에서 과학에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과학에 대한 가짜뉴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 주제에 관련해서 조사를 시작했었습니다. 예. 2021년까지는 이 토픽에 대한 내용의 조사는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예. 2022년 조사에는 과학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했었어요. 아, 예. 상당히 좀 좋은 의미 있는 조사라고 한 게 예. 많은 분들이 이 과학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우리 일상생활에 퍼지고 있다라는 의견에 좀 공감을 하셨어요. 그만큼 대중들이 과학 지식을 올바로 접하고 싶다라고 하는 니즈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특히나 뭐 과학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루트가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대중적인 미디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우리 기성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라고 볼수 TV나 있고, 아니면 TV나 뭐 라디오나 신문이나 뭐 예. 잡지나 학문적인 부분이 있고, 예. 최근에 우리 가장 핫한 플랫폼 중에 하나의 소셜 미디어가 있잖아요. 뉴미디어로 이제 각광받고 그렇죠. 있는 그런 SNS를 SNS를 통한 말씀하시는 이제 거군요. 예. 방법인데 네. 특히나 이런 SNS를 통한 정보 교류가 상당히 잘못된 정보가 많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해야겠네요. 사실 이제 저도 우리 뉴미디어. 과학쿠키님처럼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달하신 분은 예. 거기에 속하지 않겠죠. 하지만 예. 여러 감사합니다. 좀 공증되지 않는 그런 네. 채널에서 아마 그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소셜 미디어에 대한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사례들이 뭐 기성 미디어 대비해서 훨씬 많이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과학이랑 같이 연결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매체들에서 과학과 관련된 정보들에 대한 국민들이 생각하는 신뢰도는 어떤 수준으로 나왔는지 그런 것도 통계에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네, 신뢰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나누어서 조사를 해봤는데 예. 전체 응답자 중에 약 76%는 전통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정보가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답을 하셨고요. 예. 반면에 이제 SNS를 통한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아. 네, 거의 뭐 40% 초반대
그렇군요. 네, 응답을 하셨어요. 이제 이런 SNS를 통한 정보 교류가 좀 더 한층 더 네. 좀 성숙해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네. 뉴미디어에 대한 신뢰도가 네.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해야겠네요. 아우,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저에 대한 피드백이기도 할 테니까요. 맞습니다. 예. 예. 응답자의 76%가 전통 미디어에 게시된 과학적 사실을 신뢰한다고 응답했고 단 41%만이 SNS에서의 과학적 사실을 신뢰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수치로도 44%를 기록한 만큼 소셜미디어에 대한 우리의 신뢰도 수준을 대략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SNS가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정보와 감정을 교류하는 장으로서의 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무분별한 정보들의 난입으로 그 정보들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위 가짜 과학 뉴스가 퍼지고 있고 몇몇 기성미디어 및 뉴미디어들에서 잘못된 정보를 확산하고 있음에도 이와는 별개로 여전히 대중들은 과학이 우리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믿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를 좀 이렇게 보니까요. 잘못된 정보가 널리 퍼져 있음에도 과학에 대한 믿음은 꽤 높다. 그러니까 네. 대중이 인식하는 과학은 믿을 만한 정보이다. 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좀 느껴볼 수 있었어요. 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아까 소두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팬데믹을 저희가 거치면서 국민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걱정과 어려움이 컸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한 부분을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다양면으로 노력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가장 앞장섰던 분야가 과학 분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지구 환경에 대한 부분도 결국에는 과학 분야에서 앞장서서 해결책을 마련을 해야지만 해결될 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우리 3M에서 예. 이 지속가능 경영팀, 서스테너빌리티 팀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필요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 지구 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해결책을 제안해 줄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구에서 지속 맞습니다. 가능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잘 보존해야 되는 네.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과학이 해결할 수 있는 맞습니다.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 대중들도 공감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다수의 사람들이 만약 우리가 과학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상기후와 같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60%가 증가하고 공중보건체계에서의 위기가 57% 증가하며 사회의 분열은 56% 더 많아질 것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과학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대중들은 높은 신뢰를 하고 있음을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 그리고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독특한 조사 결과로서 우리가 들여다볼 것은 세대별로 차이를 보이는 과학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새로운 세대들, 네.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더 과학을 더 믿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네. 통계가 재밌게 잡혔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이제 세대별로 이 과학에 대한 인지 지수가 네. 어떻게 되는지를 좀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네. MZ 세대에서의 그 응답이 상당히 저희가 예상했던 거하고 다르게 좀 나왔어요. MZ 세대가 약 83%가 과학이 중요하다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말을 하였고요. 베이비 붐 세대는 약 88%가 중요하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베이비 붐 세대, 소위 말하는 이제 올드 세대죠. 네. 올드 세대의 그런 과학에 대한 그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염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우리 MZ 세대, 신세대들이 과학을 접하는 태도가 과연 어떠한가를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어요. 글로벌로 스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거든요. 이공계 계열의 가급적이면 많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본인의 역량을 좀 투자를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많이 소외되는 그런 경향으로 갔던 게 사실이었어요. 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 위해 저희가 뭐 장학금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턴십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공계 계열의 학생들한테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좀 열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34인데요. 네네네. 제가 어렸을 때 꿈이 과학자였습니다. 아. 그 당시 저희 친구들이 네. 다 같이 꿈 얘기하면 네. 제일 많이 나온 게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그 다음이 과학자였어요. 아, 그렇죠. 그때 세대들이 네.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주변 부모님도 네. 이제 과학자를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좀 맞습니다. 소개를 하는 그런 경향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과학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네. 있었다면 요즘 친구들은 이제 과학에 대해서 그 생각 자체가 과학자는 돈이 안 된다라고 요즘 맞습니다. 세대들이 좀 많이 느끼고 맞습니다. 있는 그런 네. 맥락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커뮤니케이팅을 좀 제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네. 요즘 친구들도 과학이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합니다. 플레이어가 네.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거기에 예. 제가 좀 한 말씀 더 붙이자면 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공계 계열의 학생들을 하이어링 하는 데 있어서 네. 사실 큰 룸이 없었다고 판단이 됐었는데 예.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이공계 학생들한테 여러 기회를 저희가 많이 제공하고 있고요. 예. 굳이 이 과학 분야가 아니어도 이공계 학생들이 필드에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치에서 나의 삶에서 과학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질문에 대한 MZ세대의 답변 비율은 61%, 베이비붐 세대의 답변 비율은 53%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새로운 세대들의 과학에 대한 중요도 인식 변화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MZ세대에서 83%, 이전 세대에서 88%라는 기록으로 새로운 세대가 이전 세대 대비 과학에 대해 보다 덜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세계 수치와 비교했을 때 83%와 88%는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임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대중들이 글로벌 수치 대비 훨씬 더 높은 비율로 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전 세대가 MZ세대보다 과학의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한다는 점은 앞으로의 추이 변화를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함을 드러내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과학교육에 대한 손길을 내밀어야 함을 말하기도 하죠. 이에 대해 3M 또한 교육기회 및 장학금 제공 등의 다양한 루트를 통해 새로운 세대들이 보다 전문적인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교육인 스템 교육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많은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저희 스템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과학, 기술, 네. 공학, 수학 네, 이 맞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스템 교육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글로벌의 이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 필요한 가장 큰 리소스 중에 하나가 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재. 그 인재를 저희는 이제 스템 계열에서 찾고 있고요. 네. 그걸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장 저희가 앞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이 파이낸셜한 부분의 서포트입니다. 그래서 장학금이라는 부분을 제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 3M 인플로이들이 갖고 있는 역량과 경험들을 예. 그 스템 계열에 있는 학생들과 교류하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템 계열에 있는 우먼 리더십을 많이 또 드라이브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스템 계열에 있는 여학생분들을 대상으로 예. 인턴십 프로그램도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우리 이공계 계열에 있는 학생들한테 다양하게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저희 같은 회사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 영상을 중고등학생 친구들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대학생 친구들 중에서도 이공계, 뭐 공대생 혹은 뭐 네. 이과 네. 대학의 친구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접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때마침 좋은 질문을 저한테 해주셨는데요. 예. 사실 저희 3M에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 예. 캠프가 있습니다. 3M 사이언스 캠프라는 하나의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캠프를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약 18년여간에 진행을 해왔어요. 아, 거기에는 중학생 1, 2학년 학생들은 누구나 과학에 관심이 있고 과학에 열정을 갖추고 싶은 친구들은 누구나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저희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 정보를 접하고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저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활동을 회사 사이트나 회사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저희가 오픈을 하고 있고요. 예. 누구나 다 이렇게 정보를 접할 수 있게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이렇게 제 채널에서 네. LM에서 내용을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과학기업 3M에서 발표한 2022년 소스 리포트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아본 과학 현황 지수, 그러니까 State of Science Index는 3M에서 위와 같은 과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매년 발간하는 리포트입니다. 오늘 다뤄보았던 이 과학에 대한 이미지와 같은 주제뿐만 아니라 요즘 중요시되고 있는 지속 가능성, 미래 기술, 의료 평형성과 같이 매년 주요하게 여겨지는 테마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리포트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에서의 스템 교육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대비해서 보다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와 함께 스템 분야의 다양성이 확대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한국인의 91%가 동의했다고 하는데요. 과학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라이너 브럼 독일 민스터대 교수는 감염병의 폭발적 확산으로 시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지고 과학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고 있는데 이 같은 추세는 더 강해질 것이라며 과학에 대한 신뢰는 시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스스로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준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언론을 비롯한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금번 SOSI, 즉 소스의 통계를 통해 보다 더 책임감 있는 콘텐츠 제공에 사명감을 느끼고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3M 소스는 여러분 모두 확인해 볼 수 있는 오픈 소스입니다. 과학에 대한 대중의 인식 조사가 어떠한 형태로 조사되었는지, 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어떠한지 관심이 있다면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쿠키였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나요? 오늘도 제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과학적 안목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제 채널은 여러분들의 영상 몰입을 위해 메인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임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채널 운영의 대부분은 후원금 및 영상 제작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으로 채널에 후원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크레딧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 제 채널에 후원을 통해서 채널 운영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추가로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영상이 제작되는 동안에 미공개 영상도 만나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연구자들의 이야기와 영상 속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도 이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비하인드 영상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